자, 일단 공무도화가 백수광고에 안에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주고, 이제 공무도화가가 기본적으로 고대 가요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도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서라 내용을 꼭 알아야만 한다. 저 위에다가 내용 같이 체크해주고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2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고대 가요에서는 개인 서정이냐 혹은 집단 주술이냐에 따라서 일단 집단 주술적인 성격은 구지가 해가 이렇게 두 가지 했을 거고 개인 서정적인 거에는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렇게 두 개 배웠을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고대 가요라고 하는 거는 시대적인 배경도 내용 잘 확인해주고 무엇보다도 고대 가요에 따른 뭐를 확인해준다 이제 배경서를 꼭 확인해준다 아마 보기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보기글 내용도 한번 확인해줘야 되겠죠. 배경설화를 또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노래를 누가 지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경설화 내용 확인해주고 물론 정설은 백수강부의 아내가 이 노래를 불렀다이지만 이설도 있기 때문에 이번 내용도 확인해준다. 그지? 광리자고의 이제 아내가 불렀다라는 여옥이가 불렀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따른 배경 설화도 보기글로 나왔을 때 이에 따른 이설 내용까지도 좀 반영해서 문제 골라내줘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백수는 머리가 하얗게 센 광부가 이제 미친 남자의 아내이다라는 걸로 확인을 해주고 이 본문 내용의 일치 불일치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 잘 확인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무도하가에 이 하에다가 괄호로 묶어주고요. 이 하가 강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본문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이에 따른 내용에서 물의 원형 상징 꼭 확인해주고요. 그래서 물의 원형 상징 중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내용 확인할 수가 있지. 일단 우리가 물의 원형 상징을 배울 때 이별, 하고 마찬가지로 죽음의 의미를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 근데 이 공무도화가에는 총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따른 행에 따라서 물의 이 상징적인 의미가 뭐뭐 뭔지를 꼭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별, 두 번째로는 죽음. 그래서 두 가지 내용 확인해주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할 거 있기 때문에 이건 본문 볼 때 체크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 무자가 없을 무자가 아니라 뭐뭐 하지 말 무자예요. 뭐뭐 하지 마라. 그래서 도하는 강을 건너지 마라 주세요의 의미가 있다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감상 포인트 가. 자,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었다라고 전해지는 고조선의 노래이다. 그래서 포인트는 일단 백수광부의 이 사전적인 정의 확인해 주면 되겠죠. 흰머리를 풀어 헤친. 이게 백수지, 백수. 백수. 그리고 미친 사람. 요게 광부. 또 백수 광부의 처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게 이 정설 1번이 되겠지?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고조선의 노래입니다. 또 현존하는 노래 중에 한혁 씨가 중에 이제 가장 오래된 내용으로 확인을 해주고 그래서 고조선의 노래인데 전해지는 게 이제 역사서에 한자로 번역되어서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맥락을 한혁 씨가라고 한다. 한혁 씨가. 자, 원래 노래는 전해지지 않지만 걸그로 묶어줄까? 이게 노래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건 어떤 가락으로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한혁된 시가 요거죠. 이게 아까 이야기한 한혁 시가에 대한 정의가 되겠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노래를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한자로 번역된, 야, 한혁이 한자로 번역된 그 시가가 아직까지 진나라 태표의 고금주라는 설화와 함께 채록되어 있다까지 걸그로 자, 그러면 설과 함께 체록되어 있다라는 건 이 배경설화가 존재한다는 거고, 반드시 고대 가요의 경우에는 얘랑 같이 따라 나오는 배경설화의 맥락에서 이 작품을 같이 이해해야지만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 고대 가요 같은 경우에는 노래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산문적인 요소와 운문적인 요소를 반드시 혼용하여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이 노래가 운문에 해당하는 거고, 산문은 이에 따른 뭐가 돼 있어요? 배경 설화가 되겠죠. 그래서 배경 설화 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가 바로 공모도화가에 대한 정의가 돼 있고, 그래서 슬퍼서 이제 그 공호를 들고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그 노래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한영시가 되어 있는 이 노래가 쭉 한자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조선시대 문인들이 해동 역사, 청구 시초 등에 옮겨서 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괄호 열어주고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인데, 자, 그 물을 건너지 말라는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하고 기어이 그 물을 건너다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 자, 여기 별표 두 개 딸이죠? 자, 별표 두 개를 하는 이유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상의 부재를 전제한다는 거야. 그지? 근데 부재는 부재인데 얘들아, 어떤 식의 부재인가요? 이 물을 건너서 결국 이 사람 목숨을 잃은 상황이니까 뭐로 인한 부재? 사별로 인한 부재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배우자가 사별한 거에 대한 뭐?
대상의 부재 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외부 지문이 정말 무수하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 모의고사에도 기출로 나와 있는 강우라는 시도 있고. 자, 그래서 대상의 부재, 근데 그게 뭐를 바탕으로 한, 죽음을 바탕으로 한 이별의 정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와 관련되어 있는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의 정한이 가장 보편적인 정서가 되겠고, 개인 플러스 서정. 실제로 같은 고대 가요인 황조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가 사별한 거를 바탕으로 한 시가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강우라는 시도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주제의식이 유사한 게 뭐냐, 혹은 시적 상황이 유사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대상의 부재, 그 중에서도 사별, 그 중에서도 정말 지역적으로는 배우자의 사별에 대한 얘기냐, 이에 따른 포인트를 출제자 의도대로 잘 잡아서 선지 골라내주면 되겠죠. 외부 지문이 나온다면 아마 이에 따른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보면 되겠죠. 본문. 자,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건너지 마시려 말 묻자가 바로 이거죠. 만류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1번. 지금 시적 대상이 임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이 임이란 뜻이야. 우리 공모의 공자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은 시적 대상이 되겠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다. 시적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지. 대상을 부르는 행위가 나와 있으니까, 이시어의 이마가 나와 있으니까 대상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재할 대상, 바로 이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시적 대상이다. 여기에서는 백수광부라고 하는 남편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남편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뭐 때문이니? 이 배경, 설화 때문에 그렇죠. 이어져 내려오는 배경 설화 때문에 이게 남편이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작품 안에서는 우리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고서 아 얘가 남편이고 아내가 부르는 노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미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물을 괄호로 묶어주고 별표 반개 총 물이 3번 등장하거든요. 지금 이행에도 들어있고 삼행에도 들어있어요. 각각의 의미를 분별하는 게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정도 확인해 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물의 내용을 한번 볼까? 위에 보면 화자임이 함께 경험하는 공간적인 배경이다. 일단은 부재하기 전 상황이니까 두 사람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공간적인 배경으로서의 물의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공간에서 즉 임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재의 상황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 만류하는 부분 있죠. 만류하는 부분에서 이 물의 의미는 임에 대한 염려와 사랑의 의미를 담는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행에서의 이 물의 의미는 좀 구별해 주는 게 좋겠지. 자, 그래서 염려한다, 만류한다, 이미 여기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전달하고 있다, 간곡하게. 자, 근데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또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는 그만 그 물을 건넜다. 그래서 이 물의 의미는 두 번째 행에 나와 있는 거 이별로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물의 원형 상징 중에 첫 번째 거, 이별에 대한 이미지가 이 행에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원형 상징. 물의 원형 상징이 이별을 나타낸다는 게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별표 2개 딸이 해주고 별표 2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규원가에서 봤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EX 해주고 규원가에서 이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물의 원형 상징으로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완전히 단절의 의미가 있는 게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7월 칠성날 한 번은 만나는 그 강의 이름이 두 번째 거죠. 뭐랑 뭐예요? 일단 절대 건널 수 없는 잔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약수가 있고 그리고 7월 칠성날 한 번은 만날 수 있는 뭐 있어요? 은하수가 있죠. 그래서 약수와 은하수. 자, 그리고 우리 같은 수특이 있는 작품 중에서 서경별곡 혹은 기출지문으로 나타나는 서경별곡. 여기서는 대동강이죠, 대동강. 뭐 정지상의 송인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그래서 정지상의 송인이나 아니면 서경별곡 같은 고려가요에서 다루는 이 대동강이 전부 다 물의 원형 상징이자 마찬가지로 뭐의 공간이 된다? 이별의 공간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별의 공간. 혹은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내용 잘 확인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해주면 되겠죠? 추가로 요거까지만 체크하고 넘겨보자. 마오의 뭐뭐하지 마오는 명령 어미에 해당하지만 여기에서는 뭐를 나타낸다? 간절한 부탁이나 요청, 염원 등을 드러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주면 되겠죠? 아까 첫 번째 행에 나와 있는 건너지 마오의 종절 표현으로 확인해주면 되겠고요. 자, 물에 빠져 드디어 돌아가시니 더 물을 세모로 체크해주고 자, 물의 원형 상징 중에서도 죽음 있다. 그지? 그래서 원형 상징이랑 같이 연결해주되 두 번째 의미, 죽음의 의미로 꼭 확인을 해주기. 그죠? 자, 거기에 따라 돌아가시니 그래서 임과 이별한 이유인데 이별 상황 중에서도 정말 구체적으로 만약에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이별로 내용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아마 서정주의 귀척도 같은 시가 굉장히 잘 어울릴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EX 서정주 귀척도. 근데 귀척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 되게 많이 봤는데. 자규, 접동, 귀척도 등등등 두 견. 전부 다 같은 새 가리키는 거 알지? 그래서 서정주의 귀척도에서도 이 죽음에 대한 이별 상황이 나타나 있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면 되겠고. 강우라는 시도 있어요. 이미 기출로 나왔던.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했을 때 이제 파이널 할 때 싹 다 이제 연계지문 모아서 보긴 하겠지만 아 이런 거 있다 기출로 나온 적 있다 정도는 확인을 해줘라는 거. 딱 가신임을 어찌할꼬 자 별표 두 개 따리.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연기 작품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이런 게 물의 원형 상징 유사성이 있다 기타 등등등 얘기했었잖아. 근데 얘는 이제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 왜? 자 가신임을 어찌할꼬인데 1번은 일단 영탄적 표현이요. 그지? 1번. 자, 영탄형 종결 표현을 통해서 몸을 이을고의 영탄적 표현을 드러내고 있다. 2번,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개인 서정적인 한시, 고대 가요 중에서도 개인 서정 다루고 있다라는 게 이 내용 때문에 그렇고, 자, 3번. 3번은지 서리적인 종결 표현을 가지고서 마찬가지로 몸을 이을고, 이거 서리법이죠? 자, 서리적인 종결 표현을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뭐를 나타낸다? 체념의 정서를 나타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별의 정한인데 비교군이 예를 들어서 제망매가가 나왔어. 제망매가도 사별로 인한 이별이고, 그지? 근데 누이랑 사별한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무도화가도 대상에 대한 사별, 이별의 상황이 나타나 있다. 자, 그런데 봐봐. C, F 해주고, 자, 대조군으로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제망매가가 대조군으로 나왔어요. 자, 근데 제막매가에 이 맨 마지막 미타차에서 만나올라 도착가 기다리겠노라에서 나타난 거는 뭐야? 재회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래서 재회의 소망이 나타나 있다. 제막매가의 경우에 같은 사별을 바탕으로 할지라도.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의지적인 태도가 있어요. 자, 이게 뭐랑은 다르다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공무도화가랑은 태도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달라? 시적 화자의 이별의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가 상이하다가 정답인 거지. 저 되게 기출 지문으로도 많이 물어본 포인트니까 잘 답아서 이에 따라 차이점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되지. 또 공무도화가는 제막 매어가와는 달리 이별 상황을 받아들이되 그에 따른 재회의 소망을 드러내기보다는 안타까움의 정서를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표현법, 영탄적인 표현, 서리적인 표현으로 체념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거나 강조하고는 있으나 재회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는다가 정답이다. 그게 그 외에 제막매가 같은 작품이랑은 비교 대조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배경설화는 보기글로 살리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제 보기글로 깔아주고 만약에 이에 따라서 청자가 누구냐 혹은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냐 막 이런 거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설화 내용은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무엇보다 삼국유사, 삼국사기라고 되어 있는 거 정도는 우리가 출전도 한번 확인을 해줘라는 거. 자, 그리고 공무도화가 배경설화에 이설 있지, 이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정도 확인을 해볼게. 어디냐면은 고조선 사람 박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저어 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을 건너가는 걸 보고 아내가 외치면서 막았지만 결국 물에 빠져 죽었더라. 자 여기는 이견이 없는데 그 다음에 자 그의 아내가 공무라는 악기를 타면서 공무도화의 노래를 지어 부르고는 노래가 끝나자 스스로 몸을 물에 던져 죽었더라. 이게 이제 이설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야. 왜냐면 학자들 간에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물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잃었는데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얘들아.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어. 죽었어. 그럼 슬프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슬픔을 표출하는 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공을 하는 악기를 들어가지고 악기를 막 차면서 공무도와 공무도와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 근데 이해되지 않니? 사람이 죽었는데 물에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어. 갑자기 기타를 꺼내가지고 여기 이 공무가 사악기도 아니고 이 헌악기거든요. 이거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힘들었대. 그러니까 이 현악기라는 게 진짜, 그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가장 비싼 악기가 이게 켜는 거예요. 심지어 고무는 필로 켜야 돼. 손으로 뜯는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남편 어떡해, 남편 어떡해 하면서, 우리 빠졌어, 어떻게 죽었어, 어찌하리꼬 하면서 갑자기 악기를 꺼내가지고, 공무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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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악기를 타면서 부를 수가 있겠니? 이거 아니고,
선배님들의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설이 나온 게 바로 요거예요. 자, 이게 정설이고 이게 1번이지. 아마도 이제 아내가 이 노래를 불렀을 거다. 작자에 대한 가장 큰 이제 정설은 요거고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후학들이 내세운 이설이 바로 이거야. 아무리 그래도 여우기가 불렀겠지. 여우기는 아까 그 광리자고 있지. 광리자고가 그 사고의 목격자잖아요. 그 목격자의 아내 여우기가 광리자고가 들려준 얘기가 너무 슬픈겨. 그래서 여보 이 얘기 너무 슬픈데 안 되겠다. 막 악상이 떠오른다. 해가지고 물론 얘도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공호를 타면서 그 소리를 본받아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설이에요. 그래서 공호인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작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설이 있을 수 있다. 작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근데 정설은 어쨌든지 1번이기 때문에 정설이 1번인 이유는 애초에 원문에 그렇게 실려 있어서 그래. 아내가 그렇게 불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거 좋아요.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작가는 백수공부의 아내다, 아니다, 광리자거나 혹은 그네 아내 여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공무도화가를 국문학사에 포함시켜야 된다, 아니다, 중국발로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견이 없고요. 이거에 따라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설 위주로 좀 봐주는 게 맞다, 논리적으로. 자, 그리고 요거 좋아. 이건 별표 2개 딸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그 물의 원형 상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일단 공간적 배경으로도 기능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 원형 상징으로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별이라든지 죽음의 원형 상징의 개념으로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 물의 원형 상징 따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춘향 유문이라는 시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물의 이미지가 다 저승의 의미로 같이 가고 있어. 그래서 그에 따른 내용으로 어떤 작품이 나오든지 간에 이제 출제 의도만 잘 읽으면 돼. 물의 의미가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뭐 저승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있으면 뭐 팩트하고요. 그지? 자,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야? 이게 사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기승전결의 한시적인 내용 전개 방식도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상의 전개 방식이 뭔가요? 했을 때 이제 기승전결로 얘기해주면 되고 주제의식은 결에 집약되어 있죠. 그럼 가장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체념의 정서라는 거야. 그지? 소리적인 표현 방식을 통한 체념의 정서 강조. 자, 그리고 좋죠. 핵심 공간으로서의 물, 뭐 킬러 문제 나온다면 이 물의 원형 상징 가지고 많이 건드릴 거고, 뭐 같은 뭐 이별의 공간이라든지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 고르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야. 원래 이렇게 노출도 많이 된 문제 유형이고. 근데 이제 그거에서 벗어난 걸 골라내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죠. 저기 봐봐. 이별의 공간. 아까 얘기했죠. 뭐 대동강 아니면은 뭐 아까 이야기한 뭐 약수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상의 부재가 사별로 인한 것이라면은 이제 그거 다 골라내주면 돼요. 뭐 박목월의 이별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죽은 동생이 강 건너 있다든지 이제 그런 건 다 이별을 소재로 한다는 거야. 이것도 좋죠. 이거 방해물, 장애물 이거 다 주원가에 나오는 약수 그리고 은하수, 대동강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약수, 은하수 이 정도면 이제 약수 외워지지 않아요? 대동강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좋아요. 밑에 있는 건 뭐 사랑과 이런 예찬의 태도 좋고요. 한혁 씨가. 한혁 씨가는 원래 구전되던 거를 한자로 그대로 번역해서 쓴 거고요. 한가는 뭔지 알지? 우리말의 어순 그대로의 내용을 살려서 음차식, 훈차식으로 차다 표기한 게 항찰 표기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적은 거를 한가라고 한다고. 자, 이거에 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죠? 한시는 애초에 한자로 그 중국의 어순에 따라서 그대로 쓴 걸 한시라고 해요. 이론상으로 구별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 어려운 거 없죠? 헷갈릴 만한 게 요거 정도일까요? 구전되던 우리말 작품을 표기하려고 할 때 한글이 없었으니까 그걸 당시의 표기 문자인 한자와 그리고 한시의 양식을 차용해서 쓴 거를 우리는 한역 시가라고 한다는 거야. 그죠? 그죠? 향가는 이제 별표 1개짜리로 해주고 이미 우리가 제막매가 등등 했을 때 많이 봤으니까 체크해주기. 현재까지 전해지는 게 이제 등등등이 있다.